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자동 개표기라고 있죠. 공식 명칭은 개표 과정에서 기표용지를 자동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이게 오작동으로 후보자 득표수가 잘못 찍게 돼 검표 과정에서 수정한 사실이 있었다는 게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자동 개표기로 조작을 할 수 있다. 혹은 자동 개표기로 이러한 개표는 오류가 많다. 이런 주장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서울 양천구 107개 투표구 중 14곳에서 무려 100여 표 이상의 오분류를 발견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운영상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파장은 클 듯 싶습니다. 예. 자동 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 차례 주장된 것인데요. 다들 무시해 왔습니다. 왜 무시해 왔느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개표기 조작을 할 수가 있느냐고 라는 생각 때문에 애써 외면해 왔던 건 사실인데요. 예, 드디어 잘못이 확인됐다고 그러니까 그 파장이 적지 않을 듯 합니다. 예,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에서 27일 날 3차전이었죠. 시구자로 나섰던 여러 면에서 아주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구 도중 야유가 나와서 정말 쪽팔리면 다 당했는데요. 제가 야유가 진짜로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수 소리와 야유 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어보니까 야유 소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대통령의 시구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걸려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외면하고 전혀 입도 뻥긋 안 하면서 심지어는 할 말도 총리를 시켜서 대신하는 대타를 기용하는 사람이 무슨 시구냐 라는 의미에서 야유가 나왔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근데 더 분명한 것은요, 바로 시구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태극무늬의 글러브를 끼고 시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신발은 아식스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신발이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길에 올랐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아식스, 일본 운동하냐? 아식스라는 기업이 어느 곳이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자는 그런 일본 우익단체에게 자금을 대준다는 그 기업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런 친일, 일본 기업이니까 친일이야 당연한 거겠죠. 한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의 신발을 신고 시구를 했어야 됐느냐, 국산운동화를 신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할 것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미디어다음의 그 기사 댓글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대부분의 댓글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에게 아식스는 국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박근혜의 불통, 불통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라는 희대의 표현적인 글을 썼던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영애는 오늘자 동아일보에서 횡설수설인가 라는 난에서 글을 썼는데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대선의 관건선거 정황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에 대통령은 공을 던지는 신용만 하고 새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은 수사라는 배틀을 들고 휘두르는 척만 할까 걱정이다 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야구 시구를 놓고 너무 무거운 비판이다. 차라리 여성 대통령이 공을 던지는 모습이 서툴지만 아름답다. 정치에서도 야구장에서 선물한 것 같은 웃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점잖게 논평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따위 글을 썼는데요. 물론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동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라고 하는 희대의 폐륜적인 글을 쓰면서 최동욱을 그야말로 폐륜법으로 몰고 갔던 그런 바로 그 당사자가 박근혜에 대해서는 공을 던지는 모습이 서툴지만 아름답다. 정치에서도 야구장에서 선물한 것 같은 웃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논평하기를 민주당 대변인에게서 바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후한부치 뻔뻔함의 절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상 아니에요.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에서 사정라인의 지역 변종, 즉 PK가 사정라인, 검찰총장, 이런 감사원장, 기타 등등 국정원장은 또 사정라인이 난데 여하튼 지역 편중된 건 정상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역시 박근혜 인사 탕평정신은 어디 갔나. 경향신문 역시 대탕평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사정기관장 인사라는 일련의 사설들을 통해서 박근혜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를 질타하고 있어요. 아니, 경향신문이 그랬다는 건 원래 정부의 비판적인 신문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마저 이런 식으로 대탕평 그 정신이 어디 갔는지 하고 질타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박근혜의 불통은 이미 심각한 중증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귀를 막고 입을 닫고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바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불통 대통령 박근혜 걱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28일 대국민 담화는 담화 발표의 주체도 내용도 모두 잘못됐다. 시국에 엉킨 실타래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지 총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하늘 높은 구름 위에 머물며 애꿎은 총리를 시켜 자신의 뜻을 에둘러 전달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의 침묵에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을 막으려는 방탄 총리, 대통령의 말을 대신 읽은 대독 총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바로 방탄 총리, 대독 총리가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총리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항상 대통령이 얘기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들은 총리가 대신 읽어요. 대독 총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을 했는데 총리를 잘라가지고 민심을 수습을 합니다. 방탄 총리예요. 그리고 드디어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는 대타 총리, 시군은 대통령이 하고 타자는 대신 정홍원이를 내세우는 대타 총리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담화의 형식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욱 문제투성이다. 정직하지 못한 시국 인식, 모든 것을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논리의 비약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다.
우선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소용돌이를 혼란과 대립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제 살리기 걸림돌로 상정한 것부터가 엉뚱하다. 지금의 혼란상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의 실상을 자꾸만 호도하고 진상규명을 막고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외면한 데서 출발했다.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해놓고 이제 와서 원인과 결과를 마구 뒤섞어 국민을 속이는 논리다. 경제 살리기가 지지부진한 것도 정치권의 싸움 등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다. 여권 안에서까지 질타를 받고 있는 경제팀의 무능을 탓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항상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있으면은 이것을 정쟁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경제나 안보를 빙자해서 비판 목소리를 용인하지 않았던 바로 박정희 통치.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정홍원은 박정희 총리의 재현배우일 뿐입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재현배우일 뿐이에요. 아니, 신관권 선거에 대한 우려. 이거 국정원에 이어서 군사이버사령부까지 등장함으로써 그야말로 군사이버사령부만입니까?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그야말로 통계청,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관건 다 동원했습니다. 동원할 수 없는 관건만 동원 못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려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는 것 새누리당 아닙니까? 과거 박정희 때 공화당이 그랬어요. 국기문란 사건이 터져도 그러면 주도알이 꽉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까? 정 총리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한 대목은 더욱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최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눈엣 가시들을 제거하고 남은 자리는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가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따위의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검찰의 현 주소다. 국정원과 업무상 깊은 협력 관계를 맺어온 공안통이 새 수사팀장을 맡은 것도 사건 수사가 어디로 흐를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태연히 하는 후안무치함이 신기할 정도다. 예,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가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따위의 말을 늘어놓는 그런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게 지금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박근혜에게 충성파만 남은 거죠. 그리고 국정원과 업무상 관계가 깊은 협력 관계를 맺어온 공안통이 지금 수사팀장 새로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믿고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진짜 그 후안무치함, 뻔뻔함. 이미 다 이제 국정원의 관건 부정선거, 대선 개입,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장치 다 마련해 놨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는 겁니까? 국민을 우습게 하라도 유분수지. 네. 그 대독총리, 대타총리, 방탄총리 왈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박근혜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일구의 총리로서는 쪽팔리고 창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에요. 최소한 김영삼 때 이해창이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애초 국정원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때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댓글 정도가 아니라 국정원이 퍼나른 트위터 글의 어마어마한 내용, 규모 뿐입니까? 그것을 수백 배 능가하는 군사이버사령부의 만행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뇌구조의 상황인식 자체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 총리가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언급한 것을 놓고 대대적인 사정바람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사정도 좋고 비리 척결도 좋지만 진정 척결하고 바로잡아야 할 최대 비리는 국정원과 군의 국기문란 행위다. 이런 행위는 어물쩍 넘기려고 하면서 사정바람을 몰고 온다면 이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네, 정말 내각 총사퇴를 민주당이 주장을 하던데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국정원과 군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은 대통령이 한 명 물러나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물론 지금까지는 박근혜가 대통령을 그만둬야 될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으로 보건대 국정원과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기타 동원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온갖 기관이 총동원돼서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전력을 집중했고 가장 결정판이 12월 16일 바로 경찰청의 왜곡 수사 발표 아닙니까? 댓글이 수만 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트위터가 수만 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은 적이 없었다고 발표했던 그 경찰청 결정적인 그 경찰청의 가짜 수사 발표가 없었더라면 문재인이 이긴다는 여론조사 리서치뷰에서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될 사람을 떨어뜨리고 떨어져야 될 마땅할 사람이 당선됐다. 이런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아집과 독선을 확실히 보여줬다. 그것은 국민이 뭐라 하든 귀 막고 입 닫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고집불통의 자세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암담하다. 네,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결국은 국민의 저항을 받아서 좋게 끝날 일도 비극으로 끝나고야 말 겁니다. 비극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을 부릅뜨어야 합니다. 이런 비극을 잉태시키지 않으려면. 그리고 새누리당, 청와대에도 단 한 명의 의인이 없단 말입니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루의 까만 안경 듣고 오시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열찬 조합원 가입과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열찬 정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만 안경을 써요.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잉글리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조합원에 가입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에 딱 한 분이 응답하셨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준이 제이 아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식스 신발을 신는 게 뭐가 잘못이냐, 구단에서 제공한 거 그대로 신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문제인 겁니다. 그 행동이 평소에 외국에 대해서 할 말 제대로 하는 대통령이라면 아식스가 아니라 미즈노를 실었던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는 행동이라고는 친일 친미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그야말로 외국의 종인지 구분이 안 갈 그런 일들을 비판 없이 대통령은 정말로 무겁게 해야 될 일은 무겁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할 일은 가볍게 해야 되지만은 무겁게 해야 될 일은 무겁게 해야 됩니다. 특히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겁게 해야죠. 그런 데서는 전혀 딴판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식스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욕먹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잘해야 된다고요. 박원순 시장이 아식스 나온다고 해서 뭐 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민영화 반대 국민홍보전 홍보 광고입니다. 철도, 물, 가스, 전기, 의료, 공항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UCC나 웹툰이나 한칸만평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마치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호박에서
아니지. 수박이었어. 줄 끊는다고? 아니지. 줄 없앤다고? 호박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시각적으로 뛰어난 작품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이 온전하게 담겨진 그러면서도 즐겁고 유쾌한 민영화 반대 희망 메시지 바로 이걸 모은다고 합니다. 공모전 문의는요. 공공기관사업본부 사무국 02-3143-7710 또는 담당자 이태영 010-7444-4277 010-7444-4277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한 김에 하나 더 하죠. 광고. 서영석 바로 접니다. 김영민, 노정면 지금 단식 중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니웰 5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5해숙 생활단식에서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5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디어 협동조합 출자금 1자를 제공 또는 정자나 자녀에게 1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단식을 미리 해봤습니다. 이 광고를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죠. 이거 단식은 특히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건데 몸에 나쁠지도 모르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몸에 이상이 없다면은 광고를 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체험 마루타로 나섰습니다. 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단식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보식입니다. 제가 한 30일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죠.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다 돼가는데 몸무게 한 10kg 정도 빠지고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자 해가지고 오늘부터 나가는 광고입니다. 예,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칼럼은 김재홍 경기대 정치대 전문대학원 교수죠. 박근혜 정부 다시 정통성을 묻는다. 정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니들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걸 과연 갖고 있기라도 한 거야? 묻고 싶습니다. 김재홍 교수의 글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국가정보원과 똑같이 대선 공작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북한을 상대로 한 디지털 심리전이 필요하다며 창설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대선에서 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를 겨냥해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다. 우리 현대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군의 정치 개입이 아직도 불치병처럼 계속되고 있다. 총구를 들이미는 무력과 계엄령으로 쿠데타나 내란을 자행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정치 군인들의 행태였다. 5.16과 유신 선포와 5.18이 그랬다. 이번에 사이버 사령부는 현대 디지털 시대 군의 새로운 정치 개입 방식을 보여준 셈이다. 한국은 군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서 또다시 부끄러운 세계 제1의 신기록을 세웠다. 국정원과 함께 군까지도 국민에게 충성하기보다 특정 정파에 충성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군대가 과거 수많은 불미스러운 정치 개입으로 비난받아 그렇게도 정치적 중립과 국민 군대상의 확립을 외쳤건만 대선 전국에서 보수 진영의 사병으로 전락하고만 형국이다. 과거 소수 정치 군인과 똑같이 이번 사이버 사령부의 행태도 묵묵히 일하는 다수 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점에서 우선 동료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예, 사죄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보수 여당의 수구 여당의 사사로운 병력 사병으로 전락하고야만 군 사이버 사령부의 이번 대선 불법 개입 행태는 국정의 대선 불법 개입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군의 또 다른 수치로 남을 겁니다. 게다가 현재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은 국회 정언을 거짓말로 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 내부에 해외 담당 조직이 없다라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밝혔던 그 사실 완전 개구라임이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요.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심리전단 내부에 기획, 정보, 작전,
미디어뿐만이 아니고 해외 홍보 등 5개 팀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 해외 종북 세력, 이른바 해외 종북 세력을 대응한다는 것이 주임무인 해외 홍보팀에게는 무려 30명가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총대선을 앞두고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치글 상당수가 사이버사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주소 IP를 통해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군의 정치 개입, 현대판 디지털 시대의 정치 개입 이런 겁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그야말로 부정선거에 단단히 개입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옥도갱이 또라이가 아닌 바 답이에요. 대선과 관련한 물음이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흑백 논리나 다름없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대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야당에 여당이 이른바 불복 프레임으로 덧씌우려 해선 곤란하다. 대선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 작업들이 다 모아져야 그 총체적 결과에 해당하는 정치적 정통성을 따질 수 있다. 그러다 어디서 또 무엇이 새로이 터져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여론 공작이 새로이 드러나 더욱 그렇다. 지금 이미 박근혜 지지율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이 부정이었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진실이. 숨겨놨던 진실이 하나씩 둘씩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가 더 나올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당에 다짜고짜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김정은 교수가 지적하다시피 흑백 논리에 불과합니다. 대선 불복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마땅합니다. 4.19 혁명이 바로 대선 불복이에요. 그러면 헌법 전문에 기재된 4.19 혁명을 부인할 겁니까? 아마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울부짖는 그런 인간들은 헌법 정신마저 부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 4.19 혁명이 들어가 5.16 쿠데타가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할 새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인간들의 주장은 덮어두고라도 대선 불복이라는 것은 단순 불복이 아니라 잘못된 부정선거일 경우에는 너무나도 불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대한 불복이 아니냐 니들이 이렇게 역공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구질구질하게 역공 취할 필요 없어요. 부정선거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딴소리야. 아니 부정선거를 해도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성공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커닝을 했는데도 커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너 시험에 불복하는 거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다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느냐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각에 달려있다. 여야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과를 미리 앞서 예단하는 모순이다. 정치권은 학계, 언론,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선 과정이 얼마나 훼손됐느냐를 분석하고 논쟁하면 된다. 그것을 본 국민이 정통성의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면적인 선거 무효를 요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대선을 다시 치르느냐. 그야말로 지난 대선은 무효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결국 여론, 국민의 생각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계속 보면서 야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박근혜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럼 대선 다시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대선을 다시 치를 필요까지 있느냐. 반성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특히 범죄자라고 볼 수 있는 범죄의 당사자 격인 새누리당이 나서가지고 대선 불복이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은 강도가 집주인한테 너 니들 물건 뺏어가는데 네가 승복할 거야 말 거냐 공갈 협박하는 거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권과 일탈 언론의 보수 세력 카르텔은 국정원의 대선 공작을 수사하는 검찰 수장을 마녀 사냥식으로 찍어냈다. 나중엔 검찰의 특별수사팀장까지도 밀어내고 수사팀 전원에게 감찰을 걸어 무력화시켰다. 그러고도 설마 국민적 저항이 터지겠느냐고 나름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 지지율과 각종 정보 보고들이 청와대로 폭주할 것이다. 구시대적 인연을 바탕으로 청와대에 포진된 공안통과 안보주의자들의 면면이 그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여론 높습니다. 그 지지도 높습니다. 밀어붙이세요. 이딴 식의 충원 일합시고 하는 간신들, 내시 황관들이 있을 겁니다. 박정희도 그랬어요. 이제 나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면 내가 직접 발표 명령을 내리겠다. 이딴 식으로 박정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하고 똑같이 총 맞아 죽은 차지철이가 각하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도 죽이는데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정도 죽이는데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이딴 식으로 내시가 충원하다가 조언하다가 충원이 아니죠. 조언하다가 함께 총 맞아 죽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앞장서 관변 단체들 대상교육 등에서 5.16 쿠데타의 불가피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도 그중 하나다. 선거 전국의 관변 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후진국 정치의 전형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제2의 새마을운동을 언급한 것도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을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 일부에서 활용하고 예찬한다고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런 과거로 되돌아가서야 되겠는가. 곳곳에서 신유신 체제의 징후가 바로하는 모양새다. 이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는 들통이 났으니까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가지고 관권 개입 선거를 해서 다음 정권에게 물려줄 생각이십니까? 그야말로 곳곳에서 새로운 뉴 유신체제의 징후가 발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정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란 선거, 정당, 언론, 여론, 이익단체들이 제대로 기능했느냐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정통성이라는 것은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치러진 선거의 결과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하는 모습이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고 해서 정통성 수준이 오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통성이 가장 낮았던 전두환이야말로 해외에 나들이는 가장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의 기념사에서 그소경례를 받고 또 대규모 야구 시합장에 나가서 시구하는 사진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다고 해서 정통성 취약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원상회복적인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의 봉합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찍어낸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의 복귀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검을 통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 정통성은 계속 어문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윤석열을 찍어내고 최동욱을 찍어냈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하면은 불법적으로 대통령직을 훔치고 탈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서 겁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에게 무슨 정통성을 기대하겠습니까?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조합원 가입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입 안 해주신다고 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행편되면은 출자금 5만 원이면 됩니다. 새로운 언론 만드는 일입니다. 김종국의 노래 제자리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경기 고양시 일산구의 미친 오리 새끼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양주시 고읍동의 솔롱구스 완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예, 윙스님이 지난 3월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닦아내는 도끼서린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더니 사과해야 될 때는 총리 내세우는 꼬라지하고는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솔롱구스님 아마 조금 전에 가입하신 분 같은데요. 결혼 11주년 기념으로 가족들이 모두 아내 1번, 2번, 3번 조합원 가입 완료입니다.
안에 1번, 2번, 3번은 아마 자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출자금 납부 지금 막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지하려면 그냥 입금하면 되나요? 라고 하셔서 그냥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자 명의 본명과 휴대전화, 뒷번호 입력 호 또는 닉네임으로 입력하시면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예. 윙스님은 아들, 딸 조합원 가입했으며 출자금은 11월 달에 내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소녀님은 남편만 빼고 모두 조합원이 되신다고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정자에 대해서 혹은 조합원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단식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다시 불러달라고 그래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043-285-8575입니다. 043-285-8575. 그리고 이 광고는 팟캐스트에도 같이 올라갑니다. 원래 멘트 광고는 팟캐스트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데요. 단식 광고는 팟캐스트에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권태선 한겨레 표지민의 박근혜 본색 유신의 부활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이맘때쯤 박근혜 시대가 두렵다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시대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은 정수 장학회에 대한 그의 기자회견을 보고서였다. 그는 법원이 강탈로 판단한 정수 장학회를 헌납이었다고 강변하면서 원소유주 김지태 씨를 부정 축제자라고 매도했다. 선거 과정에서 커다란 쟁점으로 등장한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니 5.16이나 유신에 대한 반성 등이 선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변통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그랬죠. 바로 선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변통이었죠. 5.16이나 유신에 대한 반성 다 흉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썩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쪽팔리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래 이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공약은 이름만 남거나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 박정희 복권 등을 위한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 초안 잡았던 김기춘이 비서실장 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처럼 비밀정보기관이 정권의 보위대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과 국가정보원은 색깔론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비판 세력의 위협을 가합니다. 댓글 사건을 소신껏 수사하도록 허용한 검찰총장은 뒷조사를 통해서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수사팀장 역시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던 이유로 밀어냈습니다. 이런 정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인사들의 집 앞에 복면을 한 이들이 험악한 문구에 손팻말을 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예, 바로 유신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권태선 칼럼 다 소개는 못해드리지만은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예비 조합원이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조합원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4,000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출자금 납부를 깜빡하신 거 아니신가요? 1좌당 5만원.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제 카드 결제도 되는데 이것도 모르셨죠?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해 주시거나 계좌이체 해 주시면 바로
예비자를 떼어드립니다. 예비 조합원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길 완전 쉬워서 당황하셨어요.